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맞습니다. 예, 시장이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죠. 네. 지금 뭐 박스권에 갇혀 있는 장세가 한 8월부터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9월에 증시 전망이긴 한데 추천 업종,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면세, 정유, 화장품, 보험, 조선. 이 정도인데 네. 반도체가 9월 첫날부터 급등을 해서 반도체인가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유가 덕분에 정유가스 네. 이쪽이 좀 강한 모습이고 그 유가 상승의 수혜주 가운데 하나가 또 조선이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이거 혹시 코멘트 있으실까요? 많아요. 네? 많아요. 하나하나 좀 풀어주시죠. 하나하나 다 태클 걸 수 있는데 태클을 걸어주세요. 찍힐까 봐. 아 이거 증권사 레포트 내용 이제 요약 그죠? 내용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자동차는 뺐으면 좋겠고요. 빼요. 왜요? 지금 자동차라고 한 범위가 좀 넓잖아요. 자율주행도 완성차요. 여기 포함이 완성차. 완성차. 네. 자율주행으로 포함시키면요. 자율주행 포함시키면 테마 쪽으로만 제한시켜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지난주에 그거를 말씀 안 드렸더라고요. 슈어소프트테크. 슈어소프트테크. 네, 현대차에서 지금 네. 어제 지분 장 매각해가지고 마치고 지분을 한 절반 팔았더라고요. 팔고 그거 그거 왜요? 그게 그러니까 예. 소프트웨어 관련돼 가지고 모트렉스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좀 부하기도 했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도 검사 장비가 있고 2차전지도 검사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도 분명히 검사 장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돼 가지고 검증 플랫폼을 현대차 쪽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매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 소프트웨어 검증 플랫폼을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그 회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대차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매각을 하긴 했지, 절반 정도 매각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어쨌든 현대차와 사업을 그동안 계속 진행해 왔었고 그리고 이 밴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예. 지금 7월달, 8월달 판매도 제가 봤거든요. 다 네.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시장에서 전혀 관심을 안 줘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관심이 없어서 문제다. 결국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관심을 안 가지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딱 지금 그런 거죠. 소외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좀 뺐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잠깐만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슈어소프트테크라는 기업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이 됐는데 네네. 그 이유는 어제 장 마치고 공시가 현대차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죠. 현대차가 아마 지분 제 기억으로는 12.7%인가? 14.9%인데 딱 잘라가지고 7.5%. 반으로 14%대에서 7%대로 그 주식 소유분을 변동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냥 그렇죠. 팔았다라는 결국 건데. 매각한 거죠 뭐. 예, 근데 슈어소프트테크는 봐야 된다. 매수의 기회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네. 저는 그거 보면서 현대차 그룹이 지금 거기 지분 팔아가지고 현대 계열 그 어디죠? SI. SI? 현대 오토에버. 현대 현대오토에버. 오토에버 키우려고 그러나? 라는 맞아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왜냐하면은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하드웨어에서 이 인지가 되는 이 정보들을 판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최대 관건이거든요. 예. 엔비디아도 지금 아시겠지만 초거대 AI, 그 자율주행에 접목한 초거대 AI를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면 쉽지 않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할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도 키워나갈 거기 때문에 관심은 가져야 된다고 보고 예.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소프트웨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완성차는 빼고 자율주행은 지금 카메라 중심의 네. 이제 하드웨어가 시세 분출을 하는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 기억을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어가 주세요. 사실은 이거 제목은 반도체 2차전지 시속 게임이냐 이 제목이긴 한데 이거 보다 보니까 또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흘러갑니다. 좋아요. 예. 계속 다른 할까요? 쪽에 해주세요. 예. 근데 이게 정유도 뺐으면 좋겠어요. 정유를 빼요. 네. 왜요? 정유 단발성이라 봐야 돼요. 단발.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 감산 결과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우디 간단하게 감산으로 유가 공급하고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정제 마진이 $15 이상 가게 된다. 이러면은 좋은 얘기가 될 수 있지만은 예. 감산은 어차피 제한적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초반에 아시겠지만은 정제 마진이 역대급이었잖아요. $29. 작년 초에. 예.
그때 130달러까지 유가가 가게 되면서 1월 달이었 3월 달 전후 3월이야. 네. 예. 해가지고 그 S월 2분기 실적까지도 상당히 좋게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 한 15달러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경험치로 봤을 때 과거에 한 30달러 육박했었는데 네. 15달러 정도면은 물론 이게 안 좋은 건 아니지만은 과거에 너무 폭발적인 어떤 시세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치 못 미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예. 감사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가 95달러 이상 가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근데 95달러 가는 것도 그 쇼크 아닌가요? 근데 이게 어차피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자주제하고 있거든요. 예.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얘가 좀 세버렸는데 조금만 얘기할게요. 예, 예. 네, 과거에 마이너스 유가 기억나시죠? 예. 그때 당시에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면서 바이든 정부가 안 도와줬어요.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 그죠? 공급망 이슈 터졌을 때 마이너스 유가였습니다. 그죠. 예. 근데 결국 이제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증산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간 거거든요. 물론 선물 영향도 있긴 하지만 예. 그랬다가 미국 셰일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면서 다시 감산하게 되면서 100달러까지 끌어올렸어요. 딱 거기까지거든요. 그 이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6달러 선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120달러, 130달러 간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 건 안 가진 게 좋다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정리는 단기라고 보는 게 맞고 아, 그 나머지 예. 것들은 나머지 섹터는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요걸 보기 이전에 그 윗단계를 봐야 돼요. 뭔가요, 밑단? 그 제가 항상 종목 말씀을 드릴 때 예. 종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같은 경우는 종목, 그 위에 업종, 그 위에 시장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CT에서 12만 원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업종에는 이유가 없고 그럼 그 위에 시장에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경기 지표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갈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시장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영향이 사라져야 반도체가 저는 간다라고 봅니다. 어떤 영향이 사라지면요? 금리. 금리 문제. 그렇죠. 금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어떤 수급적인 요인 거죠, 결국. 수급이에요. 네. 시장이 뭐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네. 금리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은 제가 네. 봤을 땐 결국에는 이거는 유동성 장세라는 거죠. 유동성 장세인 거고 유동성에서 결정이 된다는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 경기 지표가 조금 어쨌든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나중에는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동결을 하게 되면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 걱정이 되냐면은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 사실은 네. 굉장히 중요한 건 경기가 그렇죠. 너무 나빠지면 시장이 좋아할 네. 리 만무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금리가 계속 올랐지만은 지수는 계속 올랐어요. 예. 우리가 그거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동결이 되고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리어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나중에 이제 자료 찾아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과거에 그 금리 사이클 봤을 때 네. 시장 가장 좋았을 때는 동결 들어가기 바로 전에 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미리 시장이 올라가고 금리 인하는 그 순간부터 시장이 꺾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금리 인하서 첫 번째 할 로직적으로는. 때는 호재 장했다. 그 다음번에는 악재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기대감이 반영됐을 때가 시장은 늘 보면 좋았어요. 그렇죠. 그런 그때 고민들을 반짝, 좀 하고 아쉽게도. 있다.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원래 올해 같은 경우 상저하고를 봤었거든요. 예. 했었는데 중간에 에코프로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전략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1월 달 전후 보고 있거든요. 예. 그때 이제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 이제 내년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승을 예측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 반도체 지금 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반도체가 수출이 좋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수출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은 11월 달, 늦으면은 1월 달 또 올 초처럼 1월 달 효과로 인해 가지고 내년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일단 시장 전략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네. 지금 만약에 쉬었다가 그 다음 상승을 위한 쉼이라는 그쵸? 그런 네네. 평가. 아, 꺾인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진 않아요. 아 시장이 이제 하락 추세 전환이라고 보시지는 않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횡보 내지는 어느 네네. 정도 호흡을 가다듬는 구간 네네. 이후에 내년에 글로벌 경기의 회복 신호가 나오면 시장 다시 살아난다. 그때는 이제 완전한 우상향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죠. 이번 한국무역협회에서 이제 예. 얘기한 내용을 보게 되면 반도체가 이제 10월 달부터 반도체 수출이 네. 증가세 전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반도체협회 자료라고 하는데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한국 수출도 좋아지게 되고 그럼 한국 증시의 체력이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수가 안 갈 수가 있을까요? 물론 뭐 리만 같은 그렇군요. 사태가 터지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요. 그런 블랙스완이라고 표현을 네.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그 테일 리스크는 체크는 해야 하고 네네. 그 경기에 대해서
어떤 악재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라는 게 이제 베이스 전제로 그쵸? 깔고 봐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것까지 이제 저희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일단 경기가 완전히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돼서 무너지지 않는 한이란 전제로 저희 계속 이제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쉬어갈 때 모아가야 하는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라 봐야 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충분히 시세를 냈다. 좋게 표현하면 시세를 냈다. 그래서 반도체하고 조선 쪽? 저 두 개는 저는 모아갈 것 같아요. 반도체와 네. 조선. 조선 이번에 조금 꺾이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가 기회인 거죠. 조선 탑픽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항상 기자재 대장을 포함해서. 봅니다. 대장이요? 네,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한오션하고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예. 다 털어냈다고 하지만 약간 찝찝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기자재는 안 보세요? 기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1승이라는 기업을 보는데 요거는 LNG 재기화 설비 그러니까 배에서 액체된 LNG를 바로 기체로 바꿔준 장비를 만든 회사인데 예. 뭐 다른 종목도 다들 잘 알고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1승이라는 종목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국조선해양과 1승. 1승. 반도체는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하이닉스 대장으로 보고 싶어요. 오, 의외네요. 네네. 이제 오랜만에 하이닉스 나왔는데 삼성전자보다 지금 하이닉스가 나아 보인다는 말씀 왜 그러실까요? 이게 HBM 같은 경우 내년에 박터지게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높은데 이게 패키징으로 승부할 거냐, 선단 공정으로 승부할 거냐, 거기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예. 결국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에서 선단 공정으로 승부를 하는 것처럼 결국 이제 첨단 이 공정이 될까요? 그 첨단 수요에 맞는 반도체를 누가 빨리 만들어내고 입맛에 예. 맞게 이제 준비를 하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렇게 예. 봤을 때 물론 삼성전자도 강자긴 하지만은 둘 다 어차피 잘 할 거거든요. 둘 다 잘한다고 보게 되면 이등주가 탄력이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는 하이닉스 쪽으로 완전 저는 기울었다. 조금 편애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네요. 네. 지금 이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여러 대기업이 로봇에 또 진심이잖아요. 네, 그쵸. 로봇이 진심이죠. 로봇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올라오고 네. 지금 양봉 전환된 로봇 테마주들이 눈에 네네. 띄는데 로봇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로봇도 10월 달 보고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10월 달을 보고요. 10월 달? 10월 달 왜요? 이벤트가 되게 그 많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요? 그것도 있고 10월 한화? 달에 하나 로보틱스 설립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이게 컨퍼런스 명이 길어가지고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10월 달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네. 삼성전자 시스템 LSI 2023이 개최가 돼요. 서밋 말씀하신 서밋 거 말고요. 아니에요? 이게 개최가 되는데 거기서 네. 어떤 게 공개가 되냐면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에 살짝 묻혀 있는데 네. 웨어러블로 보필 있잖아요. 아, 거기 공개가 웨어러블. 예, 삼성이랑 지금 현대차도 사실 현대차 그룹에서도 웨어러블 그쵸. 출시를 이미 했어요. 몇 달 전에. 했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내부에서 뭐 임상 진행했다 얘기가 있잖아요. 예. 했는데 지금 이종 회장이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하면서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아.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짝 묻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공개를 한다고 그러니까 되게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에 이벤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좀 조정 나오더라고요. 네. 조정 아니에요. 나올 지금 때 다시 좀- 올라가요. 네. 지금 화면 또 올라가나요? 예, 양봉 전환으로 다시 힘을 내거든요. 스맥은 지금 스마트 팩토리 쪽인 저거 예. 지금 스맥 같은 경우는 아침 쪽에도 6% 오늘 유일하게 스맥 같은 경우는 6% 이상 상승 출발하더라고요 오늘. 17%. 네, 근데 상승폭이 확대가 됐네요. 예. 이제 제가 궁금한 건 SBB 테크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이런 것들 예. 있잖아요. 화면에 좀 보여주세요. 아침 쪽에 오늘- SBB 테크 네.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었거든요. 예, 나왔었는데 하고, 그 종목들이 이게 조정이 나올 때 이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죠. 스맥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 상승 전환됐네요. 와. 레인보우 상승 전환. 그러니까요. 저기 아침에 네. SBB도 마이너스 대폭 축소. 지금 한 1% 정도래요. 마이너스. 역시 강하네요. 이거 시장의 제가 뭐 따로 주도인 코멘트할 거예요. 필요가 없겠네요. 이미 강하네. 따로 코멘트할 필요 없이 이미 강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10월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대기되고 네네. 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일단 시장의 주도 테마군 중에서 로봇을 봐야 네. 한다. 이렇게 정리 가능할까요? 네, 순환매가 짧긴 하지만 예. 로봇은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보핏 말씀드렸잖아요. 보핏. 삼성전자 시스템 LSI 2023 개최가 되면서 공개한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와서 부각되는 게 또 이렌시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보핏에 들어가는 감속기 메인 공급사예요. 그래서 시장이 아직 그렇게 많이 부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렌시스하고 또 봤으면 좋겠다로 생각이 드는 것들 스마트 팩토리, 삼성전자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RS 오토메이션. RS 네, 오토메이션. 이것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RS 오토메이션하고 하나 더 뭐라고 하셨어요? 이렌시스. 이렌시스. 네, 이렌시스. 이렌시스. 두 가지 예, 로봇 제가 관련 이거 방송 테마주. 준비하면서 항상 새로운 종목 말씀드리려고 아유, 네. 언급 안 한 종목 말씀드리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시장에서 많이 거론되지 않은 두 종목으로 오늘은 추려주셨고 이렌시스, RS 오토메이션.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네. 제보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27일 네. 현지 시간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을 개최하고 네.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 서비스 확대 제공 등을 공개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로봇은 아니죠? 파운드리 제가 이걸 메모를 할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 꼭 예. 그러니까 예, 이거 아니라고 네. 합니다. 예, 이거 말고 이제 네. 로봇 관련해서 일정을 10월에 삼성전자가 또 추진을 하고 그러니까 있다고 로봇 합니다. 일정은 아니고요. 시스템 LSI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말 그대로 포럼 같은 거 개최를 하는데 예. 거기서 거기에 어떤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 이벤트라 해야 될까요? 이벤트가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 준비 차원에서 예. 로봇도 같이 보핏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상 다음 네. 넘어갈 텐데 제약바이오의 히트 상품 네, GLP-1 히트 상품. 계열 정말 히트예요. 네. 이게 지금 뭐 한 나라의 국가의 금리까지 바꿀 음. 정도의 히트 상품이니까요. 외고비. 네네. 노보 덴마크 기업인데 덴마크 금리 이번에 인상 결정한 이유가 이게 네. 너무 많이 팔려서 수입 아. 외화가 많이 들어와서라고 보도가 외신을 통해서 그건 또 전해집니다. 이게 자금이 막대하게 들어온대요. 이 당뇨 치료제를 원래 만들었다가 네. 적응증 확대를 하면서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다른 쪽에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국가에서 통과시킨 거는 비만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임상 진행 중이고요. 근데 이것만 해도 지금 벌어들인 돈이 막대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련해서 뭐 GLP-1 개발하는 기업이 네네. 무엇인가 정리를 해봤는데 일동제약이랑 HLB제약은 전임상이거든요. 근데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 예, 동아ST도 전임상, 한미약품 정도가 국내 3상. 삼상. 사실은 이게 완제품이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럼에도 없어요?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네. 들썩이는 쪽입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이게 참 웃긴 게 참 앨런 머스크가 정말 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한번 언론에 네. 나와서 살이 쪽 빠져서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 했더니 그때 위고비였죠. 단식 그리고 위고비. 위고비. 그러면서 그게 머스크 치료제. 네. 그 6월달에 이게 네.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제 대상으로 튀어나간 게 펩트론이에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 전임상이거든요. 네.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GLP-1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혈당 수치 조절 때문에 당뇨 치료제를 먼저 이게 개발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뇌포만 충족 세포를 자극하게 되면서 식욕을 억제한대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비만 치료제로 전환이 된 건데 예. 그러면서 이제 펩트론이 대상으로 튀어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한미약품. 근데 주가가 예. 펩트론은 좀 더 많이 올랐고 예. 그 10월 달에 이제 10월 3일부터 6일까지도 뭐가 있냐면은 유럽 당뇨 학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단기간에 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또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주가 예. 상승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쪽을 또 가야 되냐가 좀 관건인데 아까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번씩 말씀드리고 항상 시장은 신상을 원하거든요. 예. 신상이 신상. 뭔가요? 네, 신상을 원하는데 지금 어제 시간에 걸려서 일동제약뿐만 아니라 올릭스도 같이 강세요. 올릭스 맞아요. 네. 근데 예. 위치적으로 봤을 때 펩트론하고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올릭스하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 전 화면 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일동제약이 갭으로 출발됐거든요. 예. 출발이 했는데 이게 올릭스는 이것 때문에. 네, 올릭스하고 일동제약. 올릭스도 이거 사실 동물인 전임상 진행인데 전임상이죠. 이게 갑자기 엮이면서 이제 시작이다 하면서 이제 네. 시세를 받고 있어요. 원래 시장에서는 항상 연결고리 계속 찾아요. 또 뭐가 없을까 하면서 뭔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아시잖아요. 예. 그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본임상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제 후발주자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10월달 당뇨학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10월달까지 보면 로봇하고 비만 치료제는 봐야겠네요. 그러면 그렇군요. 예. 이렇게 그래서 또 오늘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올릭스 네.
접근 가능 의견 주시는 건가요? 네, 올릭스하고 일동제약 후발주자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후발주자가 네. 됐고 일동제약은 오늘 갭으로 출발이 됐는데 예. 삼성장 제약이 바이오시밀러 캐나다 이제 허가 아이리아. 나면서 갭으로 나왔는데 계속 갔었거든요. 예. 그 차트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일동제약도 갭이긴 하지만 예.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삼천당 제약은 이제 다른 돈이 맥락이긴 나오는 하죠. 이 완전 다른 다른 맥락이긴 맥락인데 하지만 예. 차트의 유사성.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